네, 안녕하세요. 성북학 개론입니다. 저는 강성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냈죠? 맨날 똑같은 멘트를 제가 질문을 던져서 잘 지냈냐? 네,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갑자기 뭐 일본어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오겐키 데스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네, 저는 건강합니다. 네,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또 너무 또 비가 많이 왔다가 중이염이라고. 네, 제가 목소리가 코맹맹 소리가 납니다. 중이염에 목감기에 뭐 콧물을 질질 흘리고 저희가 또 문화원에서 또 문화재 야행이라는 행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또 호응이 또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박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이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석간동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관련된 어떤 문화 관련된 행사나 그런 것도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축제도 있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는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통적인 행사는 아무래도 석간동 도당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북구가 산신제가 이렇게 많아요. 많죠. 네. 북한산도 있고 뭐 정릉에서도 뭐 몇 정릉도 군데서도 하고 성북동에서도 다시 시작했고 종암동도 있죠. 종암동은 북바위 북바위 산신제. 이제 한신제가 있는데 이 석관동은 아마 산이 물론 천장산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의릉이 있어서 못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도당제를 도당을 만들었어요. 해서. 이제 도당을 만들어서 도당 할머니를 네. 이렇게 좀 아마 하셨어요. 저쪽 중랑구 쪽도 도당제 유명해서 그쪽 문화원장님 보니까 도당제 관련된 자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확대하고 예산 많이 받아서 중랑구의 전통적인 전통 행사로 그런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북구도 우리 석간동 도당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같이 콜라보를 하자고. 지리적도 가깝고 해서 이게 뭐 거기는 할아버지고 여기는 할머니고. 할머니고. 네. 뭐 그걸 아니더라도 좀 저희가 석간동 도당제를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근데 아닐까. 좀 이게 반성도 하게 되네요. 그 도당제나 산신제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쪽에 마을 만들기 행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 여기가 뭐 성북동이 물론 장이동 같은 마을은 매우 오래됐지만 안암동 네, 같은데도 하지만 이제 지금의 마을들이 형성된 거는 뭐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막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마을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방에서 하나둘씩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 마을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의 행정동, 법정동 단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뭐 윗마을, 아랫마을 이런 마을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신의 마을들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로 만들어진 게 산신제고 도당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마을 축제였던 것이죠. 그렇죠. 마을 공동체고 다양한 세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또 안녕과 평화와 잘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순수한 그렇죠. 어떤 민간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예. 부분으로 그걸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 그렇죠. 개념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동축제 같은 동축제죠.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좀 분리될 게 아니라 같이 좀 아울려서 다양한 네. 세대들이 자기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죠. 전통도 살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뭐 연세 드신 분들이랑 젊은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기존의 컨텐츠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합쳐서 하면 뭐 딴 데는 없는 성북구만의 어떤 축제들이 여기저기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뭐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네, 이런 것도 콘텐츠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석간동 산 1-5번지에 이제 도당이 있고 하는데 재밌는 게 그 도당 할머니여서 그런지 그 황소 머리도 순놈을 올린다라는 네. 그 집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예전에 저희가 그 녹취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좀 잘해서 또 성북 을 지역 특히 이제 석간동 지역의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문화 콘텐츠로 좀 양상을 했으면 좋겠네요. 종암동도 북바위를 좀 더 잘해서 이렇게 하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종암동은 뭐 이육사 선생님 집터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또 애양심을 갖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네, 석간동 이야기하다가 저희 행사 야행 얘기했다가
석간동도 이런 콘텐츠가 있다. 앞으로 좀 반성도 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석간동에 관련된 좀 본론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한때 석간동에 관련된 저희가 검색어를 근현대 신문 자료를 검색을 해서 자료 정리를 했더니 재밌는 표제어가 있었어요. 석간동이라는 타이틀을 신문상에서도 석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석탄동인가요? 이게 이제 연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탄이요. 뒤에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연탄이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서민들의 어떤 난방 연료로 그렇죠. 사용됩니다. 박 과장님도 연탄 사용했던 기억 나시죠? 네, 저는 연탄 제가 가지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세대가 어떻게 되면 20대들은 알까 모르겠지만 이거 뭐 이제 아재 개그는 아니지만 진짜 따뜻함을 데펴서 머리 감고 그렇게 그렇죠. 연탄 보일러로 연탄불 꺼지면 엄마한테 혼나고.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사라지고 보일러로 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냐면요. 1962년에 184만 톤 정도 약 였는데 불과 4년이 지난 1966년에는 371만 톤, 거의 2배가 늘어납니다. 완전 급 성장을 했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때 1966년에는 연탄이 부족해서 연탄 파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맞아요. 연탄 파동이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요를 못 미쳐서 공급량이.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탄 공장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한 전국에 17곳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 14곳이 강북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그중에 강북이 14개고 그 중에 7개가 석간동 일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북의 14개 중에서 석간동이 7개면 예. 엄청난 거네. 거의 절반 넘게가 예. 석간동에 밀집되어 있다는 근데 얘기인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마냥 여기로 한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겠죠. 예, 왜냐면 이제 저희 석탄이 대부분 강원도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강원도에서 기차로 무연탄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영월, 정선 뭐 이런 데 그쪽에서 이렇게 오면 청량리나 이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동대문구 예, 뭐 그쪽으로 해서 그렇겠죠. 이렇게 오면 음. 예, 그런 수송에 편리해야 됩니다. 일단 가까워야 되고 또 하나는 연탄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연탄을 그래도 떼보고 불도 갈아보고 했으니까 근데 그 연탄은 구멍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탄은 중요한 게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이게 연탄재만 들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죠. 연탄이 까만 연탄은 엄청 무겁거든요. 그리고 잘 깨지고. 정말 지금 젊은 세대나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연탄 떨어질까봐 이렇게 배달하고 이렇게 날르고 하는 기억이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뗀 거는 그나마 좀 가벼운데 뗀 건 가볍죠. 무겁죠. 그때 떼기 예전엔 전에 뭐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골목이나 네. 그런 데가 많아서 물론 지금도 연탄 떼는 곳도 있긴 하지만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연탄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연탄 공장이 그러니까 연탄 공장은 연탄 소비지랑 그렇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유통을 생각을 해서 그 그쵸. 수요처랑 가까운 곳에 그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면은 이제 돈도 많이 드는 데다가 이동 뭐 물류비도 많이 들고 거기다가 이동하는 중에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아직 강남 개발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거죠. 그때가 이제 뭐 숭례초등학교 뭐 10,000명이 넘었네 뭐 이럴 맞아요. 때예요. 성북구에는 초등학교, 여기 학교도 다 뭐 예. 가득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10,000명이 넘었으니까. 15,000명이었다고 했는데 예. 삼부제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강북 특히 이제 요 성북구 일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최적의 장소였던 거예요. 이쪽에서 무연탄을 날라오기도 편하고 그 망우선철로 연결망이 또 돼서 예, 이거 그렇죠. 선택했다고 그러기도 하네요. 편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그 연탄을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갖다 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여기 뒤에 지도가 잠깐 하나 나올 텐데요. 앞에 있는 여기 요 지도가 보시면 점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네, 여기 이제 지금 연탄 공장들 까맣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근데 보시면 끝까지 마지막 2010년도도 석간동에 점이 있네요. 네, 삼천리 연탄이 하나 남아 하나 있어요. 지금도 아마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인터넷으로 아까 찾아봤는데 그런 사업소로는 남아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뭐 1960년대. 동원 연탄, 네. 뭐
그리고 또 하나가 연탄이 계속해서 있었던 게 그러니까 1977년에는 이제 744만 톤까지 수요가 느는데요. 이게 그 중간에 한번 정부가 석유로 에너지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주 에너지를. 그러니까 석탄에서 석유로 좀 유도를 했죠. 근데 석탄이 워낙 쌌고요. 지금도 싸지만. 지금 싸. 그리고 석탄은 정부에서 물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탄은. 왜냐면 이게 왜 서민들의 그렇죠. 또 필수품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전환을 하려고 했다 실패한 게 뭐냐면 1973년에 이번에 또 석유 파동이 네. 납니다. 그래가지고 석유 공급이 한번 되게 석유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 의식도 석탄밖에 없다. 제가 1980년대에 태어나서 인데도 석탄을 막 갈고 그렇죠. 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래서 저도 저희 월동 중에 하나가 제가 한 10살, 11살 이때까지도 저희 월동 중에 하나가 연탄 겨울에 이렇게 쟁여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일단은 집에 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땔감인 연탄이 항상 있어야 되지 든든한 감을 부모님이 그 표정이 생각나는데 그게 근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김장할 때 배추 그게 3종 세트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이 모든 집안 저는 식구들과 생각보다 나이가 안 맞는데도요. 저는 네. 연탄 그 같이, 김장 같이 내려가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뭐 별 저는 차이도 안 저는 나는데. 김장할 때 계속 그 김장동 문다고 땅도 파고 그랬습니다. 아, 그럼 도와드려야죠. 그러면. 그래서- 네. 근데 그 다시 연탄 얘기로 돌아오면 근데 석관동 주민들한테 그 연탄 공장이 가까우면 편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보니까 연탄 제조업 단지처럼 조성이 돼가지고 삼철 연탄, 한성 연탄, 정원 연탄을 시작으로 해서 큰 연탄 공장이나 유통망이 있지만 또 그거에 따른 주변 영세한 또 연탄 공장 내지는 유통 시설들이 몰려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탄을 그러니까 무연탄이 들어오고 그걸 가공하고 찍어내고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이제 탄광촌처럼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환경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만 어떤 공기 정화 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거, 아니면 뭐 매연 규제 이렇게 완비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엄청났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거의 여기 뭐 탄광촌이다 진짜로. 석탄동이고 그래서 뭐 이제 탄광촌이고. 별명이 석탄동이 된 거죠. 진짜 지역 우리 성북구 주민 특히 석간동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으릉이라는 공간 때문에 제한된 공간이었다가 또 해방 이후에 또 있다가 중앙정보부 때문에 또 이렇게 그렇죠. 또 갇혀 약간 있다가 움츠려서 계시다가 움츠려 있는데 또 이게 또 석탄 공장 때문에 또 피해를 봤다가 네. 야, 우리 그래서- 석간동 주민들 의지의 또 주민들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음, 심지어 이것 때문에 네네. 집값이 옆 동네보다 20%가 쌌대요. 지금도 조금 위치는 좀 평지도 많이 있고 좋은 땅이에요, 좋은 사실. 땅인데 그러게요. 그 주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당시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응했던 석간동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탄광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탄가루와 씨름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 라고 하면서 석간동이 흡사 석탄동이라고 푸념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들었겠는데요. 네. 빨래도 이렇게 못 널었겠는데. 그렇죠. 빨래도 못 널었을 힘없이나.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먼지면 그렇게 뭐 털어라도 내고 그리고 또 헹구기라는데. 이게 가루니까 눈병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정책적으로 결정된 연탄 이제 공장 단지이긴 했으나 이게 주민들한테 뭐 보상이나 이런 게 또 전혀 또 그쵸,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개발의 시대니까 차량도 또 움직이려면 그렇죠. 기차도 그렇고 옮기려면 그 가루들이 다 분진이 돼가지고 날렸을 예.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 개발의 시대고 이렇게 약간 완전히 이렇게 약간 뭐 정부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사실 제대로 말을 못했던 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집값도 이제 20% 정도 싼 것도 있지만 또 관청의 도시계획 확인원을 이렇게 떼보면 탄공해 지역 건축 불가, 탄공해 지역 건축 불가라는 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뭔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서 지금은 예, 아파트하고 땅값이 지금 장이동 석간도 엄청 나가지고 지금 예. 그렇다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한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네. 주제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던 지역이기도 한 거죠. 근데 네, 지금은 네. 이제 너무 지금 잘 또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할 부분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또 소외되는 분들도 항상 계시니까. 맞아요. 원래 예. 계셨던 분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항상 또 정부나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소외될 수밖에 그럼요. 없는 상황이 있어서. 새로 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밀려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적정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잘 고민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석탄과 관련된 연탄 공장에 관련된 일화들도 있지만 또 차량 기지, 전동차 수리 기지 이런 또 그러니까 이제 것 때문에 또 주민들이 또 고생을 80년대 했다고. 후반 이제 90년대 초반쯤 되면 뒤에 여기 그 보이는 지도에도 보이겠지만 이제 연탄 공장은 이제 거의 사라집니다. 뭐 연탄이 이제 삼천리 하나 남고 남겨놓고 다 사라지고 음. 그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석탄동에서 벗어났나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이문동 기지죠. 그 이문동 기지 이제 그 명칭이 지하- 이문동이라. 예, 이제 지하철 기지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문동 석관동 이제 붙어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표가 너무 웃긴데요. 예, 석탄 가루가 날렸던 이제 철가루가 들어온다고. 석탄가루 없어지자 철가루가 웬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도 그러니까 어떤 정부 개발,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반대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천장산에 어떤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도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평지고 거기 또 이제 경의선 뭐 교통로의 또 네. 핵심이고. 경의선 뭐 다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시작점이.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여기 너무 좋은 위치니까 지하철 종점, 전철 종점도 이쪽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역도 이쪽에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쪽이 많은 네. 피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도공사에 이제 석관 이문 차량 기지가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주변에 또 땅들은 뭐 녹지나 공원화나 주변에 또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 가지고 조금 상황은 좋아졌다라고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경전철 동북선이 이렇게 또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우회 시설 때문에 뭐 정릉권역이나 강북 관련된 많은 또 편의가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석관, 장이동, 월곡동 뭐 이런 쪽에 또 상계 쪽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이 그러니까 좀, 조만간 또 네. 된다라고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매우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네. 그 이제 석관동에 제가 이제 아까 조사하러 어제 저번에 갔다고 했는데 네네네. 갔다 보면 사실은 되게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들이 뭐 이쪽 성북동 정릉이 된 것처럼 뭐 일제강점기나 만들어진 도시형 한옥들이 아니고요. 뭐 60년대, 70년대 혹은 80년대 만들어진 양옥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고 그것들이 주는 어떤 묘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요 동네는 완전히 또 다르구나 느낌이 그런 생각이 여기 또 종암동하고도 좀 더 다릅니다. 느낌이 예. 또 다르죠. 그래서 달라서 이렇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계속 이대로 묶여서 살면 좀 힘드시기도 하겠다. 건물들이 좀 오래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이 동네만의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있겠다 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저희 국장님이시지만 문화원이 할 일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잘 정리를 해놓는 네. 것 정도가 방법이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 저희가 무슨 정책을 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기록으로 네. 남겨두고 또 제공하는 게 네네. 그 토박이 분들에 대한 부분도 구술 자료도 좀 네. 저희가 수집도 할 필요도 있고 문화재 부분들 아니면 근현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그렇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자원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정책의 좀 지표로서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또 그 많은 컨텐츠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네. 보면 뭐 의름을 배경으로 한 뭐 음악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또 경정의 또 스토리들도 네. 또 있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이런 거, 그렇죠. 석탄동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나가는 또 원동력이 되니까요. 네네.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 의릉이라는 지역이 조선 왕릉 경종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용하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현재 사람들의 그런 예. 향유, 삶의 질 그리고 중요하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릉이 파괴됐던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복원한 거는 또 지금 사람들이 결정인 것처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도 지금 우리 세대의 결정인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예. 한 가지 좀 빠뜨렸던 게 돌고지라는 그런 단어와 석관이라는 단어를 그 연관성을 저번에 했던 거 같아요. 네, 저희가 했지만 모르는 분들 주민들도 계실 다시 테니까 한번. 경단꼬지 돌 석자에 돌 예. 꼬지 꿰 관자 그래서 석관 그 말 자체가 그쵸. 돌고지라는 거를 특히 지금 말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석관동 주민들은 돌고지 석관이라는 같은 말이다. 네, 같은 말이다라는 그리고 자기 동네에 대한 자부심과 애양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이게 바람입니다. 석관이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꼬지다라는 얘기, 꼬지 모양이다라는 네, 얘기도 경단 있고요. 뭐 꼬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네, 꽂혀 있다. 검게 그을려 게 그런 것도 있다. 경단꼬지처럼 돼 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 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석관동 저희도 좀 열심히 또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 책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겨져 있는데 우리 장희동에 대해서 짧게 좀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희동이 현재는 지금 아파트 장희 뉴타운 이렇게 돼가지고 뭐 5구역은 지금 뭐 S사의 그 아파트가 지금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7구역도 지금 뭐 H사에 뭐가 이제 분양이 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앞에 또 북서울 숲이 있고 숲이 있어서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곳들도 있어서 도시재생 차원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너무 최근에 들어서 좀 격변되는 모양새여서 그런데 먼저 일단은 장희동이라는 동명 유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희동을 사실 언급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뭐 동명 유래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오늘은 같아요. 동명 유래 정도 하고요. 네. 다음 근데 시간에 또 그 장희동이라는 별명은 이제 노루장자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희동은 이제 길장자에다가 그 벼슬이자를 쓰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고려 시대부터 명신이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장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는데 또 하나는 장이산이 있어서 노루장자를 쓰는데 이제 그 거기서 그러니까 노루들이 뛰어놀았던 네. 그런 산일 수도 그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장이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후자 장이산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후자. 이 장희동이라는 이름은 한편으로는 좀 주민들이 좀 되게 좋아하셔도 될 이름인 게 성북에서도 되게 오래된 이름입니다. 뭐 안암, 성북 뭐 이 정도로 되게 오래된 이름이라서 장일이라는 이름 높은 관직을 가졌던 분들이라는 표현이 예, 장위, 예, 높은 관직 예, 이런 어원이 있으니까 그런 예. 분이 살았던 곳이 아닐까라는 설이 있는데. 예.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할 뭐 윤영구나 이런 분들 네네네네. 까지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음. 아무튼 그런 동네로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석관동하고 장희동은 되게 잘 그 같은 세트 네, 아닌가요? 같은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연결되는 권역으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석관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오히려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장희동은 좀 더 마을 넓은 마을을 가르치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봐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장희동에는 가옥들도 그렇고 예전에 한옥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넓은 단지처럼 이렇게 집들이 또 있는 네.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만 해도 장희동은 되게 이제 뭐 서울에서 드물게 약간 벼농사 지역 그러게요. 성북구에는 대체적인 그 동들 이렇게 보면 마사토여가지고 논농사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 밭농사. 예. 근데 여기는 그래도 벼농사를 좀 지었던 조금 것 같아요. 지었던 일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지적도 같은 걸 보면 논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좋은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석관동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면 음. 그 산양 도성이 있고 도성에서 이제
해화문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나가려면 이제 동서문, 해화문으로 나갈 수 있고 동대문으로 나갈 수 있는데 장이 석관 이 부분이 그 양 교통로 사이에 껴 있어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들어오기도 조금 힘들고 저쪽으로 갔다 들어오기도 조금 힘들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조선시대 초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나 이럴 때는 조금 그 어떤 개발에서 좀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교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가장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네. 교통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뭐 구는 다르지만 저쪽 광운대 쪽 있는 쪽도 네. 연결이 되고 그 북서울숲도 예전엔 드림랜드였잖아요. 그렇죠, 드림랜드. 저희는 저희는 좀 아는데 요새 제 딸은 너무 어리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드림랜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모르죠. 네. 그 친구도 태어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성북구 주민들이 또 많이 예, 이용을 하는 정말 그렇죠. 쾌적한 또 휴식 공간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파트들도 지금 들어서고 일본 도시재생이 됐지만 서로 좀 잘 조율되고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좀 합의를 잘 이루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마가옥 관련된 내용을 하고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60년대 일화 하나만 좀 언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저희가 자료 조사했던 내용들로 해서 책을 냈던 것 중에서 재밌던 부분이 복면강도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60년대 때 이런 일화도 한번 에피소드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1960년대 특히 61년도 11월 19일 날 장해동에 이제 복면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뭐 최모 씨의 집인데 그 집주인을 좀 협박해서 3인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돈 21만 환과 각종 기금속 등 총 30여만 환어치를 탈취하고 도주했다. 근데 그 30여만 환의 그 가치는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5,000환이었으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거네요. 30가마 정도가 됐을 거고 당시 저소득층의 그 창고직의 월급이 6만 원이었으니까 5달의 월급치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저도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부모님들도 은행에도 저금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금 같은 경우는 장판 밑에 장롱 그렇죠. 밑에 뭐 어디 숨겨두시고 창고 그게 DNA가 유전이 돼서 그런지 저도 공부할 때 책꽂이나 책장 이렇게 넣다 이사 갈 거나 뭐 이렇게 책 정리하다가 돈 찾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박수진 과장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는 뭐 네. 저는 깨끗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은행에 다 이렇게 하고 역시 뭐 깔끔하네요. 저희는 궁핍하게 살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30만 환 정도의 그런 재산을 이제 복면 강도가 이렇게 탈취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그 이 사람이 이제 용의자를 잡았는데 3명 중에 1명이 서울대 법대생이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자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뭐 꿈속의 학사님 가난이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약간 아쉽네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이제 학비를 대기 위해서 강도를 했던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근데 어쨌든 범죄긴 범죄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그 아마 이 얘기를 근데 참 S대 법대인데 근데 아마 이 얘기가 이제 조금 했던 게 이제 당시 장이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더 그리고 예. 또 장이동 주민이었던 거죠. 이 네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이 장이동의 어떤 생활 모습이 제일 잘 보여주는 일화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건 이제 요 에피소드를 쓰신 분이 지금은 저기 어디야 국사편찬위원회 가 계신 분이에요. 그러세요. 그분이 아마 이제 쓰시면서 이제 아마 이게 그 당시 장이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S대 법대를 하는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집안은 어렵고 장사를 하고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형과 누이들이랑 또 우욱해가지고 싸우고 나와서 네. 어쨌든 친구들이랑
범행을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것도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제일 했던 게 어렵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좀 그 범죄를 저질렀지만, 근데 어쨌든 범행이니까. 네,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실 이 사람이 범행 저지르기 전까지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울대 법대까지 갔던 거잖아요. 이렇게 네. 보면, 그러니까 이 장이동이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약간 아주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으나 그러니까 서민 거주지였던 동네의 모습을 또 유추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열심히 사는 예, 사람이다. 그 안에서 평범함 속에서 어쨌든 입신양명이 됐든 어땠든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환경이 또 안 받쳐주니까 또 욱하면서 또 범행까지. 저희도 항상 저희도 욱할 때가 많잖아요. 참아야 되지 않나요, 박 과장님? 참아야죠. 욱하면 제가 너무 실수하더라고요. 좀 맨날 혼내고 일 많이 시켜도 욱하지 마세요. 욱하면 실수하더라고요. 저도 또 욱할 때가 많아요. 또 직원들이랑 또 동생들처럼 잘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일을 하건 간에 항상 겸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초심을 생각해야 됐고 나보다도 또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이 에피소드는 참 많은 걸 던져줍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실 때 범죄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열심히 살았다는 거에 초점을 네.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사셨을 거고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석간동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석탄동이라고 불렸던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까지의 이야기들, 뭐 도당제 얘기도 살짝 얘기를 했고 또 동을 좀 옮겨서 장이동의 유래와 관련된 거랑 에피소드 또 하나. 에피소드 하나 이 정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장이동과 관련돼서 또 부마가옥도 있고 또 부마 축제도 하고 있는데 장이동에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 마무리 됐는데요. 박수진 과장님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 성북학개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